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은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결국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했네요. 네, 교도통신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예. 이 총리가 취재진에게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하겠다 밝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 초청국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브라질, 베트남 등을 언급했고요. 아울러 UN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관 수장도 초대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좀 약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일본이 올해 G7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런 초청이 가능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제외하고더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외에도 브라질과 베트남 등을 언급했다, 다시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일본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결속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 초청을 검토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윤 대통령도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2008년에도 홋카이도에서 이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긍정적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뭐 외무부에서 직접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 걸 가지고 그런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인 거죠? 네. 자,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국내 파장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이 또 위안부 독도와 관련한 추가 요구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일본 우익 언론으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예.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고요. 예. 이어 우리 외교 당국에서 왜곡 보도에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뭐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뭐 일방적으로 뭐 언급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앞서서 보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예. 윤 대통령이 관련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진전은 없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예. 또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건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예. 이제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주변국에 알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우리나라를 향해 더욱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독도 문제에 비교해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네.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네요. 이와 관련한 얘기는 잠시 뒤에 뭐 김성환 의원 그리고 박원석 교수님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어요. 국빈 방문이었어요. 이것도 역시요. 네, 시진핑 주석이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찾습니다. 최근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돼서 사상 첫 3년임 국가주석에 오른 뒤에는 첫 외국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러시아 방문은 3년 만이라고 합니다. 크렘린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비공식 1대1 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이 만찬까지 해서 총 4시간 반 동안 이뤄졌고요. 양자 협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이 일제히 미국을 또 비난을 했어요. 네, 보면 시 주석은 러시아 매체 또
푸틴은 중국 매체에 각각 기고를 한 건데요. 예. 시 주석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 워싱턴의 패권과 패도, 괴롭힘 행태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서 세계 경제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직격을 했고요. 네. 푸틴 대통령도 인민일보에 보낸 기고문에서 서방 집단이 갈수록 약해지는 지배적 지위에 더욱 절망적으로 집착한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도박의 판돈으로 삼는다면서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두 분 다 기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일수록 참 언론 잘 이용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등 서방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이번 시 주석 방문 계기로 혹시나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방 일각에서는 이 방러 기간 중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합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산 탄약이 사용된 것을 미국이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산 탄약이 발견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미중 대립도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조금 전 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회담은 비공식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공식 회담한다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는 밤 9시부터 크렘린궁에서 양자 회담, 외교, 국방, 경제 분야 대표단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 회담이 이어집니다. 예. 크렘린궁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협력 등 여러 양자 협정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군사기술 협력 등에 대한 서명, 이 이야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기 제공, 이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도 좀 이 얘기 좀 한번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 탁현민, 그러니까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올렸던 윤 대통령의 방일 관련한 글 때문에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논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탁 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자신의 SNS에 의장대 사열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를 하고 지나가는 것인데 예.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 숙여 일장기에 경례를 하는 어처구니 없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예. 이 글에는 사진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자위대 사열시 각각 고개를 숙인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가 됐는데 이 사진에는 태극기는 없고 일장기만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예.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서 의장대를 사열을 하고 양국 국가 연주가 끝나자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의장대 앞으로 걸어갑니다. 예. 윤 대통령은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고요.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를 지나며 고개를 숙였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함께 목례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가 된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초청국인 일본의 의전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 의장대 사열 도중 양 정상이 함께 양국 국기에 예를 표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른 국가 정상들도 자국 국기와 일장기 앞에서 동시에 목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어떤 문구가 또 적혀 있었다고요? 네, 탁 전 비서관이 올린 사진 밑에는 일부 거짓 정보,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 페이스북은 프랑스 통신사 AFP의 사실 확인에 따라 표식을 삽입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페이스북이 이 AFP 등이 포함된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크와 제휴를 맺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 특정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게시물들은 일부 이용자들이 사진을 오인하게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 예. AFP도 실제로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국기를 향해 격려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현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기가 일장기만 있었던 게 일본 국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태극기도 있었던 거네요. 네. 자, 그럼 현재 해당 글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네, 현재는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이 올린 사진은 여러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뭐 탁 전 비서관을 향한 비판도 있었고요. 윤 예.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있었는데 한편 탁 전 비서관은 또 다른 글을 통해서 의장대 사열시 양국 정상은 사열 중간 각국 국기에 경례하는데 예. 윤 대통령이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올릴 때 기시다 총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 허리 숙여 경례할 때 원칙대로라면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처럼 그냥 서 있어야 했다라면서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보통 정의구현 사재단 이렇게 얘기하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시국 미사를 열었다는 소식 가져오셨어요? 네, 어제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신부와 신자 등 주최 측 추사는 1,000명, 경찰 추사는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독재 타도와 매판, 매국 독재 정권 퇴진 촉구 시국 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확정했던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예. 정의구현 사재단은 왜 전북이 첫 장소인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일제에 맞서서 동학농민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전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 정부 퇴진 촉구 시국 미사의 첫 장소로 택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사재단의 성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성명서를 보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극우들의 망언, 망동에 뒤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이러면서 역사적 면죄에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아낌없이 보따리를 풀었지만 빈털터리로 가해자의 훈계만 잔뜩 뜯고 돌아왔다.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미사 마쳤습니다. 앞으로 일정 예정된 게 있나요? 네, 미사를 마치고 비상시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예. 앞으로의 시국 미사 일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매주 시국 미사를 열기로 했는데요. 어제 전남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이 시국 미사 이후에 개최를 하고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네, 오늘 가져온 소식 보니까요. 대부분 무거운 소식들이었습니다. 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또 모두 정치와 네. 관련된 소식 그렇게 가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호영 아나운서는 이제 가셔도 저는 스튜디오에 남아서요. 네, 오늘은 좀 그 얘기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